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광주를 찾아 환골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선거 패배 책임을 요구하는 당 안팎의 요구도 분출했습니다. 유대회가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법원이 축구장 공사를 중지시켜 대회 진행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경찰이 돈 선거를 한 현 조합장들을 잇따라 구속하면서 후폭풍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이 내일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어린이 놀이 헌장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오늘 광주를 찾아왔습니다. 당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겠다. 나부터 기득권을 놓겠다. 이런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행보로 보이지만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라는 당 안팎의 요구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재보선에서 쓰라린 패배를 맛본 광주 서구을을 찾았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광주 시민들이 자기 자식을 더 크게 혼내는 심정으로 회초리를 들었다고 생각한다며 당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는 각오로 우리 당을 새롭게 그렇게 변화시키겠습니다. 당을 혁신하고 다른 세력과의 통합을 통해 호남 바깥에서도 이길 수 있는 선거를 하겠다며 이를 위해 자신부터 먼저 기득권을 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대표인 저부터 기득권을 내려놓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해서 함께하는 그런 노력도. 하지만 문 대표가 선거 패배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는 당 안팎에서 분출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의원에 이어 주승용, 유승희 최고위원도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고 주 의원은 최고위원직 사퇴도 시사했습니다. 소통도 없고 협의도 없는 들러리 나서는 최고위원직에 대한 미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편 광주공항에서는 문 대표의 광주 방문에 항의하는 시민들과 지지자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위기감을 크게 느끼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자신감을 얻은 천정배 의원 사이에 내년 총선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경쟁이 벌써부터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 유대회 때 사용할 축구 연습장의 인조잔디 공사를 법원이 중지시켰습니다. 광주시가 부적격 업체와 계약한 건 무효라는 취지입니다. 2달 남은 대회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먼저 정용욱 기자가 법원의 결정부터 전해드립니다. 유대회를 앞두고 광주시는 광주과학기술원 축구장 등 유대회 축구경기 연습구장 여러 곳에서 인조잔디 개보수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지난 3월에 광주시와 인조잔디 공사업체가 체결한 입찰 계약에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법원은 광주시가 입찰 공고와 시방서에서 연구실 테스트 시험 성적서를 요구해놓고도 이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했다며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지 못한 업체와 체결된 계약이 다른 입찰 참가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을 정지시킨 결정입니다. 광주시는 계약 체결 이후 업체에게 국제축구연맹 최종 인증 기한인 다음 달 20일까지 적합한 시험 성적서를 제출토록 사정을 봐주기도 했습니다. 특정 업체를 위한 특혜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공무원들은 계약 체결 전에 벌써 협의를 한 다음에 이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은 이건 특혜가 거의 100%지 않냐는. 인조잔디 공사는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이 축구 연습장의 잔디 상태가 좋지 않다며 개선을 요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공사 중단으로 대회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대회 일정에 맞추려면 한시가 급해 보이는데 광주시의 대응에는 이해 못할 구석들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국제대회 열어놓고 국제적으로 망신 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김인정 기자입니다.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축구 훈련장 준비로 30억 원짜리 인조잔디 공사가 한창이던 운동장입니다. 깔리다만 인조잔디가 자루에 쌓여 있습니다.
이게 인조잔디 속에 넣어야 하는 충전재인데요. 공사가 중단이 되면서 구장 한켠에 고스란히 쌓여 있습니다. 운동장 6곳 가운데 2곳에서 인조잔디 공사가 멈췄고 시작도 못한 4곳은 자갈밭으로 남았습니다. 중단된 공사를 이달 중순까지 다시 시작하지 못하면 훈련장을 쓸 수 없어 대회 준비엔 차질이 생깁니다. 서로 간에 이제 국제적으로 신용,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제공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제공이 조금 그 부분에 좀 하겠죠. 납득하기 힘든 건 광주시의 대응입니다. 공사를 할 수 있는 다른 업체를 찾기보다는 기존 업체가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법원에 소송을 다시 제기한 상태입니다. 노중이 업체들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큰 문제 없이 유니버시아 때는 치를 수 있고 이게 뭐 기술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면 훨씬 더 나은 방법일 텐데 그 이유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저도 잘 의문스럽습니다. 경기장을 이용해야 하는 선수들은 북한과 일본, 중국, 브라질 등 21개국 600여 명으로 입국까지는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특혜 시비를 부른 허술한 입찰로 공사 중지 사태를 자초한 광주시. 자칫 국제적 신용 추락과 유대회 준비 차질까지 빚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치른 지 이제 2달이 다 돼갑니다. 그 사이에 불법 선거 수사가 진척되면서 조합장들이 잇따라 구속되고 있습니다. 김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추석 연휴, 전남의 모축협 뒷마당. 조합장이 주변을 서성이는 사이 직원들이 조합장의 관용 차량에 황금색 선물 세트를 꽉꽉 채워놨습니다. 조합원들에게 370만 원 상당의 사골 선물 세트를 뿌린 52살 임모 씨는 조합장에 당선됐지만 결국 구속됐습니다. 관련된 증거를 조작하려고 시도한 정황도 있고 또 진술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진술을 번복을 권유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확인이 돼서 광주에서도 굴비와 케이크 등 1,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농협 조합장이 구속되는 등 당선자들의 구속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단속한 사례는 전남에서만 135건, 216명. 당선자를 포함해 지금까지 3명이 구속됐지만 100여 명은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후보자 또한 아직도 인식 자체가 아직 돈을 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선된 조합장들의 첫 구속에 이어 공소시효가 끝나는 9월까지 선거 수사는 계속될 전망이어서 결과에 따라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등 후유증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내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전국의 교육감들이 어린이 놀이 헌장을 선포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선포를 했겠습니까?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또래 친구들과 함께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네도 타고 술래잡기도 하고 아이들에겐 같이 놀 수 있는 친구들이 더 소중합니다. 학교 갔을 때는 공부 많이 해서 조금 지루하고요. 놀 때는 재밌어서 좋아요. 친구들은 5시 정도에 끝나니까 놀 수 있어서 재밌어요. 학교와 학원 수업에 지쳐 제대로 놀 시간조차 갖지 못하는 요즘 어린이들. 전국 어린이 대표들이 참여한 원탁회의에서 놀터와 놀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달라는 의견이 빗발쳤습니다. 학원도 좀 많이 줄이고 성적에 대한 압박 같은 걸 안 하면 부담이 사라지면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도 이 같은 현실을 통감하고 어린이 놀이 헌장을 선포했습니다. 헌장에는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과 차별 없는 지원, 지역사회의 배려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함께 하고 개별적으로 지역별로 독특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또 지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놀면서 행복한 꿈을 키워가도록 하는 일. 이젠 부모와 교사를 넘어 지역사회 모든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5월 어린이 주간에도 불구하고 국립광주과학관이 문을 닫아 학부모들로부터 원성을 샀습니다. 국립광주과학관은 매주 월요일 휴관 일정에 맞춰 오늘도 문을 닫았고 이를 알지 못하고 과학관을 찾은 학부모와 어린이들이 허탈하게 발길을 돌렸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오늘을 휴일로 지정한 만큼 과학관 운영을 탄력적으로 조정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이 설립한 학교 곳곳에서 900억 원대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현재 복역 중인 이홍아 씨를 기억하실 텐데요. 이홍아 파문 이후 그가 설립한 지역 대학들의 상황을 권남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이홍아 씨가 설립한 6개의 대학은 모두 한 번 이상 부실대학으로 낙인 찍혔고 이 가운데 광주예술대학교는 전국 최초로 폐교 조치를 당했습니다. 이홍아 씨가 수감된 이후 대학들은 그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 재단과의 갈등으로 현 총장이 2번이나 해임됐던 광양보건대학교. 이홍아 측 재단 이사들의 반발로 2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야 최근 교육부 관선 이사가 파견됐습니다. 구 재단과는 조금 거리를 두게 될 것 같고 또 건실한 대학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관선 이사 체제인 서남대학교는 최근 외부 의료재단과 맺은 재정지원 협정을 두고 전직 이사가 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된 바 있습니다. 자기 학교가 뺏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라는 것은 개인 게 아니잖아요. 광양의 한려대학교는 아직까지 이홍아 씨의 측근들이 요직에 있습니다. 이 씨의 최측근 인사가 현직 총장을 맡고 있고 관선이사 파견을 두고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한려대학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정이 어려운 현실에서 관선이사도 해결책으로 보긴 힘들다며 내부적으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실, 비리대학이란 오명을 벗기 위한 지역 대학들의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동안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이홍아 씨 측의 움직임도 여전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오늘 오전 0시 30분쯤 광주시 광산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30살 천모 씨가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급성 폐혈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던 아내가 위중하다는 말에 상심해 천 씨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내연녀를 살해한 혐의로 44살 박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지난 3일 새벽 광주시 서구 농성동의 한 아파트에서 내연녀 46살 이모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자수를 해온 박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아파트 전세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의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77.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전세 물건 자체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세값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한편으로는 매매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낮아진 데 따른 현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광주 신세계가 오늘 11일 특급 호텔 건립을 위한 MOU를 체결하기로 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신세계는 내년 4월까지 개발한 수립과 인허가를 마친 뒤 공사에 들어가 2019년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이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광주 광천동 현 이마트 일대에 들어설 예정인 특급 호텔은 지하 7층, 지상 20층 규모로 6천억 원이 투입돼 250실 규모의 특급 호텔과 면세점, 판매 시설 등이 입주하게 됩니다. 보혜양조가 광주FC에 3천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보혜양조는 지난 시즌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 승격으로 지역민에게 자긍심과 희망을 줬다며 광주FC에 3천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이로써 광주FC의 후원금은 중흥건설 5억 원, 상공회의소 2억 원 등을 포함해 13억 원으로 늘었습니다.